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기까지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 사건이 오히려 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날로 포악해지고 있는 또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과학수사의 길을 열어오신 문국진 박사님을 모시고 법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국진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이 박사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 우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의학이란 말이 저희들이 요 근래 와서 자주 듣습니다만은 네. 좀 그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좀 문자 그대로 네. 법하고 의학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학문인데요. 네. 의학입니다. 법학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원의학이라면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네. 건강을 증진시키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원의학의 뜻하는 바가 네. 되죠. 근데 사람이라면은 생명도 그렇게 중요합니다만은 생명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사람의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 권리를 치료하고 그 권리를 옹호해주는 학문이 법의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임상의학, 치료의학을 생명 존중의학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네. 우리 법의학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이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까? 이 법의학. 법의학이라면은 저희 나라에도 옛부터 그거는 있었죠. 예. 모든 나라가 말하자면 의학과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달되지 못했지만 다 이 학문이 결과적으로 이선셈이죠. 우리도 옛날부터 있었다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아하. 예. 엄격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법의학이 일본에 전해져 갔고 찬란한 것 같은 일본의 지금의 법의학을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다 보고 있죠. 네. 그 우리나라에 언제 어떤 법의학이 우리나라의 시작이 이제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법의학 가운데서도 가장 그 유명한 걸 조금 네. 이제 예를 든다면요. 이조 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복검제도를 하는 그 있었어요. 복검제도요. 예, 네. 이렇게 중복돼서 검시한다 하는 얘기죠. 네. 지금 같으면 말씀 사람이 죽었다 하면 변사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의문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관할청에서 그 검시를 나가지요. 네. 동시에 그 옆에 있는 관가에서 또 사람이 하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복검이죠. 네. 이중으로.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이걸 따로 해갖고서 그 상부관청에다 장기를 올려갖고 네. 둘이 합치가 되면은 그건 옳다, 그건 네. 맞는 거다 네. 하지만서도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면은 이거는 상검을 한답니다. 그 상부관청에서 다시 나와서 하하. 검시를 하는 예. 이와 같은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다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이제 친자간별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었는가 봐요. 네. 옛날에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피를 뽑고 아들의 피를 뽑아서 그걸 섞여 갖고 네. 엉키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 자식이다. 엉키면은 자기 자식이 아니다. 네. 이 정도로 그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걸 분석해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선조들이 그 혈청하고 혈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했다면은 ABOC 혈액형은 우리나라가 먼저 발견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걸 분리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로 그저 섞어보는 이것만 했기 때문에
혈액형이 발견되지 못했죠. 그래도 놀랍습니다. 놀랍죠. 예. 이게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 말하자면은 법의학 기초가 돼갖고요. 그것이 지금 일본 법의학 그러면 요새 뭐 상당히 국제적인 법의학이 되고 있습니다. 원 모든 기반은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겁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법의학은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요즘 그 법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법의학이 어떤 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예.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몇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재판을 증거주의 재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법관 심증의각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물적 증거에 입각해서 네. 소위 증거주의 재판을 한다. 네. 증거주의 재판의 가장 밑거름이 돼서 증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증거를 감정하고 네. 그게 말하자면 법의학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네. 또 근래 와서는 육감 수사나 고문 수사는 이건 못하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과학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과학 수사의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학리가 이 법의학에서부터 도입이 돼 나갑니다. 네. 또 근래 와서는 그 의사하고 환자하고 자꾸 싸우는 일이 많아졌죠. 네. 옛날보다도요. 네. 그와 같은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갔을 때 법관들이 이게 의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우리 법의학에서 부검을 해갖고 사인을 구명함으로써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와 같은 걸 또 하는 분야도 이제 우리 법의학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법의학이다 그러면은 물론 의학이지만은 이 인간의 권리와 또 한편은 인간의 생명 이 양쪽을 놓고 같은 의학인데 그 분야가 그렇게 다르다 그랬는데 그 법자를 넣은 것은 그러면 법학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예, 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 의사하고 환자하고의 문제가 일어날 땐 요새는 의료법학이라 하는 학문이 또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디에서 근거되는가 하면 우리 법의학에서부터 그렇군요. 싹 터나가기 시작했죠. 네. 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법의학이라는 것이 그 국민성을 담고 그리고 사회 민주화라든가 그 사회의 발달의 척도가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의학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 사회의 척도도 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예. 이 법의학이라는 게 국적이 있습니다. 네. 다른 학문은 그와 같은 국적이 강조되지 않습니다만은 법의학의 국적이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선진국에 발달된 법의학이지만서도 그 나라 국민이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 정착을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문적인 그 발달도 중요합니다만 그 국민들이 그 학문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느냐 하는 이게 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지요. 네. 또 하나는 지금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권리 존중의 의학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같은 거는 생각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필요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렇겠는데요. 그 나라에서 그 어느 정도로 그 나라 국민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느 정도 인권을 존중해 주느냐 말하자면 요새 우리 자꾸 민주화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인간 권리 존중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법의학이라는 게 앞으로 상당히 더 사회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더 필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직은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건 뭐 아주 수월합니다. 학문이라 하는 그 자체는 아니요, 그거 아니고 법의학이라는 것을 자체로 놓고 사회의 발달이라든가 또 국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외국과 비교해서 법의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많이 지금 우선 첫째 제도가 학문 자체보다도 우리나라는 제도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죠. 말하자면 국민 전체가 받아들일 태세가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이와 같은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위정자들이 이걸 지금 모르죠. 이와 같은 게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고 그 중요한 게 뭐다 하는 걸 아는 정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하게 무한하게
발전이 돼야 하고 그것이 발전이 될수록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리를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은 무슨 뭐 지금 사회가 민주화됐다 어쩌고 하지만 그건 다 겉에서 얘기고요. 네. 사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네. 또 가장 그보다 더 소중히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여기는 게 권리 아닙니까? 네. 그게 짓밟히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없앤다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장하겠냐, 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아직은 그런 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정치가가 우리나라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네. 네. 더 급한 일이 많으니까. 우선 발전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할수록 자꾸 또 모자라는 게 생기고요. 이 요즘 와서 그 부검이다 검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의학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일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 검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검시는 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 검시라는 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제도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법의학이 제도화된 걸 이제 검시 이렇게 보는데요. 네. 검시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죽음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네. 하나는 앓다 죽은 걸 법에서는 그걸 자연사라고 그러죠. 자연사. 네. 자연스럽게 죽었다. 의학에서는 그걸 앓다 죽었다 해서 병사. 네. 이거는 국가가 개입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이의 죽음이요. 네. 앓다 죽은 거 아닌 다음 이 죽음 예를 들면은 우리 의학에서는 외인사라고 그럽니다. 네. 죽음의 원인이 바깥에 붙으면 이제 들어왔다 해가고요. 네. 근데 그걸 법률 용어로는 변사 그럽니다. 네. 우리 신문에 무슨 변사체가 뭐 어디서 났다 네, 하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네. 검시의 대상이 됩니다. 네. 하긴 그 국가에서 그런 변사는 일단은 검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제도죠. 네. 모든 세계 각국이 공통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다른 나라엔 그것을 전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밥 먹고 깨면은 국민이 혹시 인권이 침해돼서 죽은 거 있는가 없는가 그만 감시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나라에는 그 같은 전담하고 있는 직업이 없고요. 네. 검사가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검시예요. 네. 검찰관이. 예. 네. 그러니까 검찰관이 책임자가 돼 갖고 변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사의 검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검시라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국가가 시체를 보는 것을 네. 검시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아까 그 법약에 그 국적이 있다 하는 얘기가 구라파나 이런 나라에서는 검시관이라 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어요. 어허.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코로나 이런 말로 표현되는데요. 이 사람은 왕을 대신해서 그 국민의 죽음을 더살피는 것과 같은 직종이죠. 또 미국에는 코로나를 도입했다가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요새 와서는 ME라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요? ME요. ME요. 그러니까 Medical Examiner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말로 번역하기로 네. 법의관 이렇게 하죠. 네.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병리 전문의가 되고 다시 2년 법의학을 공부해갖고 법의 전문의가 되면은 네. 그 사람을 ME란 칭호를 국가에서 줍니다. 네. 하면 그 사람이 국민의 죽음을 아까 얘기한 그 변사체를 그러니까 앓다 죽은 이의 모든 죽음을 그 사람이 전부 일단 체크합니다. 네. 혹시는 심지어는 병원이가 수술대에서 죽었다 하면은 네. 역시 이것이 혹시는 의사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ME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일단 와 봐서 좋다 이건 의사가 과실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나면 비로소 그걸 치우는 이와 같은 제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각 나라에 국적이 있다, 법의학의 국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근래 들어서 참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참 애석하기 그지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분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부검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그 양쪽에서 실갱이를 벌이고 이제 이런 것이 참 그 보는 이들로 하여금 또 한 번 그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분신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싫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사망했다 그러면 그 죽은 원인이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부검을 해야 됩니까? 예, 그건 이제 이렇습니다. 분신이라는 그 자체가 원 뜻의 분신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네, 원 뜻은 뭔가 하면은 옛날 그 분신이라는 게 이 불교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장작 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 네, 불을 지르고서는 그 장작 더미에 올라가서 서사하는 거죠. 네, 서사하는데 이제 일부러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작 더미 위에서 말하자 상당히 그 거승 그야말로 수양을 쌓은 그 중이 아니면 그것도 또 불가능한 이와 같은 죽음이었죠. 네, 이렇게 말하자면 원격 아니면서 서사입니다. 불에 타서 죽는 네. 서사인데요. 서사라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그 타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물론 그 화연이 불길이 우리 몸을 태워서 죽는다 하는 그런 면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불탄 그 현장에는 산소가 전부 동원돼 나가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공기를 휩싸입니다. 그게 질식이 하나 야기되죠. 그렇겠는데요. 네. 또 하나는 뭐 이야기되는가 하면 요새는 이 건물이 전부 이 고급 수지를 네. 고분자 수지를 쓰기 때문에 네. 이게 탈 때는 독가스를 냅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게 먼저 나와서 중독이 되면은 가스 중독으로 죽게 되죠. 네, 그 바깥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하나도 안 탔는데 또 독가스도 마시지 않았는데 죽는 수가 있죠. 네. 이 질식이라는 게 그 안에 산소가 없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종합된 게 이제 서사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요새 분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 기름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붓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불을 질리기 때문에 화연이 올라오면서 어둠을 강타하는 거면 우리 호흡기도를 먼저 강타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옛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부검을 해가지고 보면은 서사의 증상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죽인 다음에 가져왔다 하는 이렇게 오해받기가 쉽거든요. 아하.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불을 지르면은 기름은 위에서부터 부었습니다마는 불을 지르면 화연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 숨을 쉴 때 호흡기도를 완전히 그 매연하고 그 화연이 들어가서 그걸 자극하기 때문에 그 우리 기도가 아주 감축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에 질식이 먼저 앞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중독이 먼저 앞섰냐 탄 것이 사인의 역할을 했냐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우선 그걸 구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인정을 하지만 저도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상황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은 그건 꼭 반드시 필요한 걸로 이렇게 사인을 완벽하게 규명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 박사님에 대해서 그 주위에서 또 의학계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우리나라 법의학계의 개척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시작할 적에는 예. 이 생소한 학문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법의학을 그 공부하시게 되셨습니까? 우선 제가 이 학문에 눈을 뜨게 된 거는 우연한 기회였어요. 네, 대학 3학년 때 애출했다가 여름날인데요. 네, 소나기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근처 보니까 헌 책방이 하나 있어서 네. 그 안을 비를 피하려고 어디 갔지 사실 무슨 책을 사러 어디 간 것도 아닌데 네, 다 이렇게 보고 나올려다 보니까 눈에 탁 띄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집어보니까 법의학 옛날 책입니다. 네, 일본 사람이 쓴 네. 책인데요. 그걸 펼쳐보니까 사람의 권리를 다루는 의학이다 하는 것 네, 같은 네. 내용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하나 샀죠. 네, 그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제 그 책을 보고 또 그 쓴 그 교수한테 편지를 내고 이래서 법의학이 상당히 그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딴 분들은 전부 임상에 실습 나가는데 네. 저는 그걸 나가지 않고 그 당시는 지한국 감식과라고 과학수사연구소 전신입니다만 네. 실습을 이제 그쪽으로 나갔죠. 하하. 그래서 이제 법의학을 졸업하면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후에는 법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던 그 해에 어떻게 절 법의학을 하라 하는 그 무슨 운명이 돼서 그런지요. 네. 지한국 감식과로 있던 것이 과학수사연구소라고 독립이 됐어요. 네. 이 법의학과라는 게 정식으로 그게 탄생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로 가게 됐죠. 음흠. 그래서 거기에 쭉 일을 하고 있다가 일본에 가서 조금 공부를 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는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그 현장에서 일선에서 감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컨대 그것을 하다 내가 그만두면은 그 다음에는 전혀 그 대를 맥이 끊어진다. 예. 그래서 애써서 그 대학으로 돌아갔지요. 네. 그래서 고려대학의 법의학 교실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간에 또 가서 이제 제자들도 양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0년 가까운 기간은 법의 실무에 종사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1950년, 60년, 70년 중반기 그때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변사 사건은 거의 다 처리를 했죠. 네. 그 후에는 이제 대학에 돌아가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또 연구를 하고 뭐 그런 일로서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났네요. 40년이나 그 분야에서 연구하시고 또 업적을 쌓으셨는데 내가 그 법의학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었겠지요. 물론 이제 어떤 때가 그런 때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지식이요. 네. 더군다나 이 임상의학 같은 것은 애과다 내과다 소아과다 하는 네. 경우는 그 자기가 연마하고 자기가 습득했던 지식이 매일같이 환자가 오니까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법의학 지식이라는 거는 습득했던 지식이 평생 한 번 써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그만둬야 될 이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사건하고 부닥치지 않으면은, 예, 그거는 그 지식은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근데 또 때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 대비가 없었던 것이 우연하게 그 보람을 느끼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와 같은 예를 하나 이제 네. 말씀 올리면 아마 69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신문에서 상당히 그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는 한강에 나루토가 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루토 여인 살해 사건 해갖고 네.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때의 그 상황은 이겁니다. 그 한강 나루토 근처 백사장에서 부인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 턱을 물렸고 네. 유방을 물렸고 그다음에 외성기를 물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사 진도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것은 치종 살인 사건이다. 네. 이래 갖고 이제 그 근처에 또 이제 자갈을 캐는 인부가 한 40-50명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그 범인이 아닌가 싶어서 네. 영의선사를 내놓고 한 40-50명을 전부 이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빨 자죽을 보니까 물린 자죽이 살아있는 사람 물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살아난 사람을 물면요. 네. 아프니까 그걸 피하죠. 네. 그러니까 물은 자죽을 피하니까 이빨 자죽 플러스 긁힌 자죽이 긁힌 자죽이 나오죠. 같이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네. 그렇지 않고 뚜렷합니다. 네. 혹시 이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냐. 아. 이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이빨 그 캐스트를 또 이제 속골 갖고 그 이빨을 다 떴죠. 그 용의자들을. 용의자들을. 하하. 그래갖고 그 이게 만인 부도입니다. 네. 우리 지문하면 꽃같지요. 네. 치열이라는 게 이제 만인 부도이니까 네. 꽃같이 닮은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대조인데 하나도 들어가 맞지는 않습니다. 네. 그 하여튼 그 가족이고 누구 간에 전부 이걸 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의 꼭 들어가 맞습니다. 네. 이제 고민이 생겼죠. 제가 워낙 치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걸 잘 모르죠. 네. 그래서 그 치과 대학을 가지고 갔어요. 네. 그 치과 대학 교수님하고 가서 상일 올리러 갔더니 그분이 얘기가 뭔가 하면 아 이건
다릅니다. 이건 나한테도 이런 감정이 와서 아닙니다 하고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내가 해볼 때는 틀림없이 이거 들어가 맞습니다. 네. 그걸 한번 거기서 다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요. 네. 어떻게 당신이 이런 방법을 택했느냐 하더니 이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수사과에다 전화를 해요. 네. 먼저 내가 감정이 틀립니다. 네. 지금 저 문박사 한 게 맞으니까 이걸 앞으로 채택하고 그건 없던 걸 해주십시오. 그게 참 제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보통요 감정을 할 때 이견이 상의가 되면은 자기 주장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예. 그 엄연히 알면서도 아하. 이거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양보를 그러니까 안 지금 하는 그 거예요. 치과 의사를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아하. 예. 이게 정말 학자입니다, 그분은. 예.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피해자를 또 지금 범인으로 모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렇지요. 네. 부인이 죽은 사람을 네. 또 지금 범인이라고 네. 지금 단정을 내려야 네. 되는 건데 그 그야말로 심중을 기해야 될 이와 같은 네. 문제거든요. 그게 돌아와서 다시 이걸 재검토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됐어요. 네. 제가 잊히지 않는 게 네. 그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무슨 필름을 이렇게 말하고 삑삑 불고 돌아다니는 쭉쭉 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의 그 송행했던 네. 그 해입니다. 그래 결심을 했죠. 이건 네. 틀림없다. 네. 내 의사직을 걸고 이거는 틀림없다는 판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면은 이분이 범인으로 몰리는데 가족과 같이 명일이나 세고 신년이나 같이 세게 하고 발표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1월 4일 날 시무식과 동시에 그걸 발표를 했죠.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보면은 그 단서를 우리 과학적인 수사가 물증을 먼저 확보해 갖고 그야말로 어려웠던 건 뭔가 하면은 남편을 그 범인으로 그 단정을 내려야 될 때요. 네.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법의학을 하길 참 잘했구나 하는 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느끼게 됐죠. 네. 그래 결국은 그 밝혀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의학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수사관 같은 그 경찰관 같은 그 느낌을 스스로 느끼실 때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해결한 사건이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더. 예. 뭐 사건이야 뭐 참 많죠. 네. 많은데 이제 아직 그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어요. 네. 하다가 등산을 갔는데 네. 둘이 등산을 갔는데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가 물에 자기가 빠졌다 이겁니다. 네. 그 이제 그 물 속에서 표류시체로 떠올랐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싸우다가 그렇게 스스로 뛰어들었다. 뛰어들었다. 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부검해 보니까 뭐가 이제 그 사람의 말하고 다른가 하면요. 우리 그 속담에 이제 그런 거 있죠. 물에 빠지는 자는 검부라기 하나라도 쥔다 하는 얘기가 네. 있죠. 본인이 뛰어들 때는 주위 걸 뭘 잡질 않습니다. 네. 그러나 실적이거나 누가 떠밀었다 하면은 버드락시죠. 안 들어가려고 안 생각. 들어가려고, 그리고 뭔가 잡히면 강하게 쥐죠. 네.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어떤 근육에 강한 힘을 쥐고 죽으면은 그 즉시에 그 쥐었던 그 근육에는 시강이라는 아주 굳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네. 이건 점처럼 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지면서 풀뿌리, 풀잎 뭐 이런 것들을 잡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자진해서 본인이 뛰어들었다면 그런 걸 잡질 않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하다. 네. 이제 부검을 시작했는데 임신이 3개월입니다. 허허.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했더니 이제 얻은 자백이 나오는가 하면은 임신을 지우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딴 낙태를 시켜라. 딴 애인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됐으니까 끝끝내 따라다니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산에 끌고 가서
죽일 생각을 하고 지금 유인한 거죠 산에서. 하하. 그러고는 뛰어들었다. 근데 사실 힘든 게요. 물에 빠진 시체가 자기가 들어갔는가 남이 떠밀었느냐 실족이냐 사실 감별이 힘들어요. 네. 근데 다행히 그와 같은 그 시강이 일어난 시체에서는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말이죠. 그렇게 그 어떤 확실한 의사로서 법의학을 전공한 분으로서 판결에 미칠 수 있는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 의학적인 증거, 네. 그것을 그 포착했을 때에는 참 그 죽은 사람의 원혼을 달랜다든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 가해자를 잡아서 저 벌을 준다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그건 뭐 사회 정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 일인데 요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얼마나 갈등을 겪으셔야 될까 맞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해석을 쌍방에서 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주로 과학적인 그 확고한 근거가 아니면은 네. 본인이 주장하는 거, 본인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거, 네. 그걸 따르는 방향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라든가 검찰관이라든가 또 경찰관들은 이제 도저히 증거가 없고 정말 참 알쏭달쏭하고 이럴 땐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 박사님한테 이제 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대답을 못 줄 적엔 참 속상하시겠어요. 괴롭죠. 예. 예. 네.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검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 죽는다 뭐 네. 어쩐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한동안- 사체에다 칼을 댄다 뭐 이래가지고 절대로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게 한동안 제가 그 법약을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약이라는 것은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네. 임무의 하나인데요. 네. 국민이 안 한다 이겁니다. 부검은 두벌 주검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엔 두벌 주검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영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보니까 시신에다 칼을 대는 걸 두벌 주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아예 애당초 칼을 대는 걸 죽었으면 칼을 대는 걸 아예 싫어합니다. 그런 거에 말하자면 법의학이 정착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죠. 국민 자체가 칼을 대지 말아라. 근데 칼을 대는 걸 말하자면 업으로 하고 있는 그 학문이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네. 이게 제 가장 문제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또 하나 우리 아직도 그래도 내가 법의학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장차로 우리나라는 법의학이 정말 희망적인 걸 갖고 제자들도 길러냈고 또 국민들을 많이 우리가 교양 줌으로써 그야말로 1등 법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은요. 불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용감한 게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네. 네. 4.19 혁명이 난 게 말하자면 물론 정부가 부패했으니까 그런 게 났겠지만서도 직접 동기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저로서는요. 네.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군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신호탄이 불발될 신호탄이 이마에 박힌 채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 마산 시민들이 일제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전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4.19입니다. 네. 또 그 박정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라 해갖고 그 네, 발표되니까요. 그 밥을 부든 그 아낙네가요 가정주부가 고문치사했다니까 밥 주걱을 들고 부들부들 떠는 걸 봤어요. 네. 나쁜 놈들 합니다. 네. 이 불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용감하고 강하게 일떠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벌 죽음이라 하는 그야말로 극과 극이 불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용감하다는 극과 극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법의학이 정착되고 검시제도가 정착이 돼서 그야말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와 같은 것이 사회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민들이 허용해 줘야 됩니다. 네. 부검이라는 걸 반대하면 안 됩니다. 또 요새 무슨 이런 것이 있어요. 누가 입회 안 하면은 부검을 못 한다 하는 것 같은 건데 참 저를 볼 땐 아주 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의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건 평생을 그걸 업으로 하고 평생을 그걸 갖고 하나의 그 자기의 생애를 마칠 사람들입니다. 네. 그 한 사건을 어떻게 자기 소신껏 내지는 누구 부탁을 받고 그걸 한다면요, 걸려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못 믿고 누구를 입회 안 시키면 안 된다 하는 식이 그런 사회 풍토가 자꾸 지금 돼가는데요. 그런 건 좀 하루속히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야말로 누가 해든 간에 그걸 평생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걸 한다면은 기꺼이 이걸 받아주고 그야말로 혹시나 그 모자란 점이 있으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그걸 도와줘야 그것이 우리나라의 제도로서 정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의학을 가장 먼저 해오신 분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법의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법의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과거에 제가 오랜 동안 법의 실무를 하면서 몇 사람의 노력만 갖고는 이 학문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힘들다는 걸 아주 통감했습니다. 네. 이르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학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 취급했던 사건들을 모아갖고 수월하게 아주 제 나름대로 애를 써서 풀어서 책을 이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한 권 내고 두 권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그와 같은 책을 국민 대중을 위해서는 4권의 지금 책을 냈습니다만 그 한 권 한 권 낼 때마다 그 이해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주로 그와 같은 책을 써서 네.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네. 높이는 데 이제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동안의 40년 동안을 법의학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억울한 인간의 권리를 많이 되찾아 주신 분으로서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선진 사회에 못지않은 법의학의 발달로 정말 참 국민의 권리,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 또 억울하게 죄를 받는 일, 이런 것은 많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책임이 아주 무거우시겠습니다. 오늘 참 유익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 문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불의의 죽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가 없는 그런 그 평안한 사회가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오늘은 인간의 권리를 다루는 법의학을 통해서 과학 수사의 길을 걸어오신 문국진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